안녕하세요, 민트런입니다. 전 지금 퇴근하는 길입니다. 오늘 약간 마이크 세팅을 새롭게 해서 테스트 겸 그냥 퇴근하는 길에 녹음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걸어가면서 녹음을 하면 조금 소위 말해서 뻘쭘해요. 사람들이 볼까봐. 아, 이어폰을 끼고 있구나 내가. 그러면 이제 전화 통화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가면 되겠구나. 반가워, 그래, 어떻게 지내,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 사람들 모를 테니까. 저는 이제 건물 밖으로 나갑니다. 저희 회사는 퇴근 시간이 5시 30분이에요. 조금 빠른 편입니다. 출근 대신에 똑같이 30분 당겨서 8시 30분. 처음에는 약간 어색했거든요. 8시 30분 출근이라는 게. 근데 이것도 익숙해지니까 괜찮아요. 오히려 지금은 8시 반 출근해서 5시 반 퇴근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아직 밖에 춥네요. 최근에 날씨가 계속 추워져서 신호 바뀌었다. 달려 빌파. 다음 신호에 건너세요. 역시 달리기를 하는 사람은 이게 좋아. 이 신호가 바뀌어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뭔 얘기했지? 날씨가 계속 추워가지고 밖에서 뛰시는 분들은 진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도 이렇게 추웠나? 기억이 잘 안 나요. 가물가물하네요. 작년에도 꽤 추웠던 걸로 기억하고, 요즘 날씨가 이제 점점 엄청 덥고 엄청 춥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어릴 적에 뭐 그런 거 배우잖아요. 대한민국의 기후 이런 거 하면은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보다 지금 더 뚜렷해지는 것 같은데 점점점. 그런데 단점은 그거죠. 봄하고 가을은 또 엄청 짧아요. 이게 좋은 게 아닌 것 같아. 날씨가 온난화 때문인지 미국도 지금 난리던데. 제가 최근에 이제 걸으면서 녹음을 좀 해보려고 타임 투 워크라는 걸 기획을 예전부터 하고 있었거든요. 별다른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걸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 그리고 여러분들도 제 방송을 걸으면서 들을 수 있는 뭐 그런 거, 이런 거를 좀 생각하고 최근 며칠 동안 테스트 삼아서 걸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봤어요. 근데 제가 이제 좀 희한한 걸 느낀 게, 분명히 저는 달리기를 많이 하니까 걸으면서 얘기하면은 숨이 차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숨이 차요, 이상하게. 그래서 생각했어요. 이상하다.
나는 분명히 달리기나 뭐 유산소 운동 많이 하고 심지어 뛰면서도 촬영을 하는데 왜 걸으면서 이렇게 숨이 차고 말하기가 힘들지?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근데 어제 제가 다 걷고 나서 집에 도착해서 스마트워치에 있는 저의 걷기 기록을 보고는 왜 그런지 알았어요. 걸으면서 제가 숨이 찼던 이유를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한참 만에 알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너무 빨리 걸어요, 저. 이건 달리기 한 사람의 어떤 습관인가? 너무너무 빨리 걷는 거예요. 제가 거리를 재어보니까 보통 사람이면은 저희 집까지 가는데 한 35분 정도 좀 걸릴 텐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걸어서 가는데 25분. 무지막지하게 빨리 걷는 거죠. 그래서 어제 녹음한 그 파일을 제가 이렇게 듣는데 제 발걸음 소리가 케이던스가 걷는 건데도 케이던스가 거의 한 150, 160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무지막지하게 빠르게 걸었습니다. 보폭은 조금 짧겠죠. 근데 이제 케이던스가 워낙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초보자분들 뛰는 거랑 비슷한 수준으로 하니까 당연히 좀 숨이 찰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좀 걸을 때라도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고 걸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아침에 출발을 했는데 아무래도 출근 시간을 지켜야 되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빨리 가야 되는 이 생각이 드니까 제가 8시 반에 출근인데요. 집에서 한 8시 전후로 나와요. 그러면 딱 30분까지 도착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빠르게 걸으면 가능은 합니다만 이상하게 마음이 좀 조급해서, 그리고 출근 시간 너무 딱 맞춰 오는 것도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적어도 한 10분 정도, 5분, 10분 정도 와서 준비를 좀 하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늦어도 25분 안에는 도착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고, 그래서 아침에 좀 빨리 걷게 되죠. 저녁에는 좀 여유가 있죠, 아무래도. 그래서 천천히 걸어야지 했는데 말하는데 지금 이게 말하고 있잖아요. 말하는데 정신이 팔리니까 또 빨리 걷고 있네요. 희한하네 이거. 아직 이게 걷는 것도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잠깐만요. 이게 또 옷에 뭔가 부딪힌 소리가 계속 나더니 지금은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제가 이 타임 투 워크를 하게 된 계기가 최근에 저번 주인가 한 달 정도 전인가. 아무튼 저기 한 2022년 마지막 12월이었는데요. 그때 제가 인터넷에서 촬영 장비나 녹음 장비 이런 거를 보다가 그 녹음기 만드는 회사에서 제품 홍보하는 영상을 올린 걸 봤어요. 거기에 보니까 자기들이 이제 만든 제품을 이렇게 등산하시는 분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백패킹, 트레킹 하시는 분인데요. 그분이 팟캐스트를 운영하시거든요. 외국 분이십니다. 이름은 모르겠고. 아무튼 그분이 이제 등산을 하면서 그 회사에서 만든 녹음기를 착용하고 마이크를 가지고 녹음을 하면서 등산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팟캐스트에 만들어서 이렇게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팟캐스트에 가서 이렇게 들어봤는데 뭐 나쁘지 않더라고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러면은 뛰면서 녹음을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했는데, 제가 전에 한번 몇 번 뛰면서 녹음이 아니고 촬영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 생각이 나면서 이게 영상이라도 있으면 그래도 숨을 헐떡거려도 이해가 될 텐데, 만약에 팟캐스트인데 영상도 없이 까만 화면에 막 숨을 헐떡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저 팟캐스터처럼 나도 걸으면서 한번 해볼까? 등산까지는 아니지만 걸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숨차. 좀만 천천히 걸어야지. 사람 마음이 참 웃긴 게, 뭐 도심지가 그렇잖아요. 걷다 보면 신호등이 계속 있잖아요. 그리고 늘상 다니던 길은 그 신호등의 신호가 바뀌는 패턴을 대부분 알고 있어요. 여기에 바뀌면 뭐 몇 초, 대략 한 몇 초 뒤에 저기 앞에 있는 신호등이 바뀐다, 이런 걸 알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자꾸 맞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기 좀 있으면 바뀔 거니까 빨리 걸어야지. 그래서 건너가면 그 다음에 또 신호등이 있고, 또 그 신호등 빨리 건너가야지 하면 또 새로운 신호등이 있고, 그렇게 숨차게 계속해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사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우리도 살면서 그러잖아요. 이거 하나 끝내고 이거 하나 잘 되고 나면, 이거 고비 하나 넘기고 나면 이제 좀 편하게 쉬어야지 하면서도 막상 또 그게 그걸 넘어서서 있다 보면 또 다른 게 그 앞에 있고, 또 그거가 마음이 조급해져 가지고 그렇게 또 맹렬하게 달려가고, 이것만 끝내면 저 어디 여행 가서 좀 쉬어야지, 이젠 좀 편하게 쉬어야지 마음 먹었는데, 그게 끝나면 또 그 다음이 있고,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같아요. 알면서도 참 이게 바뀌지도 않은 것 같고, 오늘 걸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제는 당분간은 건널목이 없는 코스로 들어왔습니다. 좀 천천히 걸어야겠어요.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걸으면서도 운동을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저처럼 이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은 일상생활이 항상 유산소 운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걸으면서도 이왕에 걷는 거 뭐 좀 빨리 걸으면서 운동이나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걷는 게 천천히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좀 천천히 걷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엄청나게 갑갑합니다. 정말 갑갑하네요. 답답하네요.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걷는 것조차 여유를 못 느끼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여유를 못 느끼게 되어 버렸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참 숨가쁘게 살았구나 싶기도 하고. 대부분 다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럴 겁니다. 지금 또 저처럼 40대이신 분들, 아니면 또 이제 30대 후반이나 40대 전후에 계시는 분들은 삶이 참 각박하잖아요. 남들보다 빨리 움직여야 되고, 남들보다 뭘 많이 해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상에서도 항상 습관이 돼서 지금 같은 여유 있는 퇴근길조차도 걸으면서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유 있게 천천히 걷는 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참 근데 신기하게도 저는 생각해 보니까 뛸 때는 굉장히 여유 있게 뛰거든요. 천천히 뛰기도 하고 정말 여유 있게 뛰는데, 걷는 거는 참 안 되네. 물소리가 상당히 크게 들립니다. 지금 저는 안양천 건너고 있는데 징검다리를 건너고 있어요. 오늘은 보통은 저기 위쪽에 있는 다리를 건너가는데요, 오늘은 그냥 오랜만에 아래쪽으로 내려봤습니다. 아무튼 걷기를, 그래서 한번 걷기랑 관련된 이야기들도 좀 드리고, 걸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드리고, 물론 달리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근데 좀 타임 투 워크는 뭐 달리기처럼 정보성이나 뭔가 제가 뭔가를 가이드 해드리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이야기,
여러분들이 이거를 걸으면서 들으시던 앉아서 들으시던 잠시나마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걸으면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취향이 맞을런지 모르겠는데 재밌게 들어주세요. 다리를 이제 건너와서 오늘 공기가 좀 안 좋은데요. 그래도 마스크 잠시만 내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시원하니까 좀 낫네, 기분이. 이렇게 추울 거면 눈이라도 좀 왔으면 좋겠는데 너무 많이 오지 말고. 그러면 눈 올 때 뛰는 재미라도 있을 텐데 그냥 춥기만 하니까, 바람 건조하고 춥기만 하니까 정말 뛸 때 너무 힘들고. 그래, 지금 맞다. 저희가 MRC라는 걸 하고 있거든요. 민티런 러닝클럽.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실 수 있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고, 실제 참여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직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이야기 좀 드릴게요. 일단 별도로 참여 신청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현재는 민티런 유튜브 실버 멤버십 이상 되시는 분들이라면은 그냥 언제든 들어오셔서 글 보시고 글 남기시고 댓글 남기시고 하셔도 되고, 그 얘기는 언제든 중단을 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MRC는 앞으로 1년 365일 항상 열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 들어오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제가 좀 그분들을 챙겨드리고 하려면 사람이 너무 많은 것도 힘들고 하다 보니까 저도 여력에 한계가 좀 있고, 그래서 1월, 2월, 2023년 1월, 2월은 실버 이상 분들 다 들어오실 수 있고, 3월은 이런 등급 상관없이 카페에 가입하신 분들이면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게 할 거예요. 왜냐면 4월부터 3, 4월부터 본격적으로 달리기 하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겨울 동안 달리기를 안 하시다가 습관을 만드셔야 되는데 그게 힘드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가장 달리기를 많이 시작하시는 3월부터, 또 3월에는 마라톤 대회도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3월은 제가 좀 힘들겠지만 전체가 다 하실 수 있도록 하고, 4월부터는 원래 제 계획대로 골드 멤버십 이상 되시는 분들만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좀 속닥속닥 재밌게 하는 그런 자리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MRC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내가 게시판 들어오실 수 있다라고 하면은 신청하시고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고 참여하시면 됩니다. 진행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제가 날짜를 적어놓고 이제 게시물이 올라오거든요. 몇 월 며칠, 1일 활동 이렇게 게시물이 올라올 텐데요. 그거 보시고 그 안에 내용을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무조건 다 따라 하셔야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상황이랑 안 맞으면 안 하셔도 되고 또 다르게 하셔도 됩니다. 그냥 MRC는 약간 목적이 그거 같아요. 제가 완벽한 어떤 가이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리고 그대로 따라하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혼자서 운동을 하실 때 오는 그런 어떤 외로움이라든지 아니면은 오래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는 차원에서 온라인에서 서로 격려하고 이야기 나누고 하는 그런 장소라고 봐주시면 돼요. 또 저희 민티런 식구분들이 워낙에 끈끈하셔가지고 저도 항상 그 생각 했었어요. 이분들이 정말 이렇게 끈끈하신데 함께 이야기를 좀 마음껏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좋겠다. 물론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서로 이야기를 많이 나누셨는데 유튜브는 댓글 시스템이 좀 불편하잖아요.
그 영상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먼저 글을 쓰실 수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해 보였어요. 그래서 카페를 만들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어진 네이버 카페는 저는 이제 뭐 몇천 명의 사람이 막 들어오고 이런 걸 바라지는 않아요. 인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들어오신 분들이 서로 즐겁게 이야기하고 인사 나누고 이야기하고 즐겁게 서로 달리기나 운동하고 그런 것들 서로 이야기 나누고 그런 장소면 됩니다. 그냥 우리끼리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장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랑 비슷한 사람들이 들어오겠죠. 한 명씩 들어오겠죠. 저는 그런 모습을 바라고 있고요. 뭐 네이버의 1등 카페가 되겠다, 대형 카페가 되겠다, 뭐 구독자래 카페 회원수가 몇만 명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숫자 같은 거는 저는 절대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카페에도 좀 편안하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카페는 제가 글을 많이 못 남겨요. 거기 글 남길 만한 시간도 별로 없고, 2023년에는 일단 한번 해보자 하고 저지르고 싶은 일들이 좀 많아서 그래가지고 없습니다. 카페에는 글을 많이 쓰지 못합니다. 제가 댓글이나 뭐 이런 걸 잘 안 쓴다고 해가지고 너무 막 낙심하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들 글은 보고 있어요.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가면은 열심히 글은 보고 있고요. 좋아요는 항상 눌리거든요. 제가 잘 보고 있으니까 그런 거는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재밌는 거, 여러 가지 중에 좀 재밌는 걸 한 가지 얘기를 드릴게요. 날짜는 아마 3월 첫째 주 토요일 그쯤 될 것 같아요. 첫째 주나 둘째 주나 아무튼 3월 초에 할 것 같은데요. 3일절 끝나고 나니까 3월 4일인가 5일인가 토요일이 있을 겁니다. 아마도 그때가 될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소수의 인원 전 너무 사람 많으면 부끄러워서 많이는 못 모시고, 정말 소수의 인원들과 이름은 정하지 않았는데요. 77런이라고 해야 되나? 77런? 하여튼 그 이름은 대충 그래요. 77런인데 그거를 지금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77이 아니고 77런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어떤 거냐면 뭐 해외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하는 그런 대회가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제가 벤치마킹을 좀 하고 딱 민티런 식구들이 할 수 있을 정도 수준으로 좀 맞춰봤는데요. 방식이 좀 이제 재미가 있을 겁니다. 장소는 아마 보라매 공원처럼 트랙이 있는 곳에서 하게 될 것 같고요. 트랙에서 77이잖아요. 앞에 있는 7은 뭘 뜻하냐면 시간입니다. 7시간. 그리고 뒤에 있는 7은 킬로미터입니다. 7시간 동안 7km를 달린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7시간 동안 매시간 7km를 달리는 겁니다. 매시간. 그러니까 총 7km를 7번 달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77, 49km를 달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마라톤 풀코스보다 기니까 와 이거 너무 힘든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잘 생각해 보시면 1시간에 7km를 가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무조건 쉬어야 돼요. 무조건 쉬고 그 다음 시간이 되면, 정각이 되면 그때 이제 달리기가 시작이 돼요. 내가 7km 달렸다고 해서 계속 달려도 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쉬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시간 뛰고 그 다음 시간이 되면 달리기 스타트 해가지고 또 달리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대회를 지금 좀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장소를 저희가 인원이 소수면은 아마 그냥 써도 크게 문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뭐 신청자가 좀 많거나 해서 사람이 많으면 그때는 그 공원이나
그런 데다가 얘기를 하고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나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과 뭔가 활동을 하는 거를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여러 가지를 고민해 봤는데, 이제 제일 일반적인 건 그냥 만나서 뭐 특정 거리를 달리는 거겠죠. 근데 그거는 너무 뻔하고 재미도 없고, 여러분들이 뭔가 도전할 거리, 또 재밌는 방식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번 같은 방식을 좀 생각하게 됐어요. 재밌으려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한 2월이나 1월 말이나 2월쯤에 제가 혼자서 한번 해보고 괜찮으면은 같이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뭐 부담은 없으실 겁니다. 1시간 7km면은 페이스로 따지면 거의 8분 30초 이상 될 겁니다. 페이스가. 그 정도고요. 대부분 이제 뭐 7분 정도 페이스로 달린다 하라고 하면은 대략 몇 분 정도, 7km면 한 10몇 분 남나? 20분 가까이 남을 거예요, 시간이. 그 정도 시간이면 7km를 가니까요. 그렇게 달리고, 네, 그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그렇게 달리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총 7번 하면은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제 생각에 총 7번을 뛰는데, 한 4번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5번, 6번, 7번, 남은 3번 정도 남은 거는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조심하시긴 해야 돼요. 이제 거의 다 와갑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또 습관처럼 지금 좀 빨리 걷고 있어요. 이거 안 되는데. 그리고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또 제가 녹음을 하면서 걷잖아요. 계속 말을 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제가 말하는 게 들려요. 이렇게 다 들릴 텐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소위 말하는 뻘쭘하다 이런 것들이 좀 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좀 발걸음이 빨라지는 것 같아요. 저랑 거의 비슷하게 걷는 분이 옆에 계시면은 자꾸 신경이 쓰여가지고 그냥 그분 빨리 지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훅 지나가고 계속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익숙해지면 괜찮겠죠. 처음에 유튜브 찍을 때는 밖에서 액션캠 꺼내 들고 뛰면서 촬영하는 것 자체가 너무 뭔가 부끄럽고 사람들이 다 저만 쳐다보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너무 신경이 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좀 많이 괜찮아졌어요. 어느 정도는. 근데 지금 이렇게 걸으면서 녹음하는 거는 또 다른 방식이다 보니까 제가 스스로 좀 어색해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마이크를 아예 손에 들고 녹음을 하면서 갔고요. 지금은 핀 마이크를 이용해서 옷에다가 부착을 하고 가고 있는데 좀 잡음이 오늘은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한 이유는 어제 마이크를 들고 녹음기를 들고 제가 집까지 퇴근을 했는데 손이 얼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마이크를 부착하고 이렇게 했는데 단점은 또 옷에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꽤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조금 신경 쓰입니다. 방금 담배 피는 아파트에 있는 담배 피는 장소를 지나갔는데 아직까지 담배 피시는 분들이 많네요. 저게 참 끊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담배를 폈던 사람들은 서로 담배를 끊으라는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만큼 힘들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잠시 담배를 중단하는 거죠. 죽을 때까지 중단하는 거.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완전히 끊는다라는 게 참 힘든 것 같습니다. 뭔가에 중독되면 참 힘든 것 같아요. 아, 중독하니까 또 떠오르는 게 있네. 엊그젠가 뉴스를 보는데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어느 교수가 얘기했나? 아무튼 위로에 중독이 되면 안 된다, 뭐 이런 글을 봤습니다. 한편으로는 약간 아니 뭐야 이러면서 좀 뭐 이런 것도 허용이 안 된다는 건가, 뭐 너무 빡빡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조금 이해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뭐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위로가 아예 뭐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너무 이제 거기에만 의존을 하고 위로를 받았을 때의 그 기분만 계속 느끼려고 하고, 막상 본인이 스스로 뭔가 헤쳐나가려고 하거나 움직이려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더 큰 위로만 찾게 된다면은 그건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뭐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걸으면서 이런 쓸데없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구나 생각이 드네요. 뭔가 이 바닥이, 저희 아파트가 돈이 없는 건지 이번에 눈이 많이 내렸는데, 보통은 그 하얀색 뿌리는 거 연막 칼슘인가요? 뭔가요? 하여튼 그거 뿌리잖아요. 근데 저희 아파트가 이 흙을 뿌려놨어요, 세상에. 아, 저희 아파트가 그렇게 가난한 아파트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흙을 뿌려놔가지고 이게 걸을 때 소리도 좀 크고, 집에 가면은 현관 쪽이 죄다 뭐야 그 흙이 막 있어가지고 와이프가 짜증내던데. 이제는 꽤 많이 왔습니다. 아우, 오토바이 소리. 아우, 오토바이는 저 소리를 좀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소음이 너무 심합니다. 일부러 이제 거기다가 머플러에다가 구멍 같은 거 내거나 개조해가지고 소리를 크게 키우기도 하잖아요. 저도 예전에 잠시 오토바이를 탔거든요. 짧게지만. 근데 그 오토바이 타면서도 저는 소리를 크게 하는 분들을 좀 이해를 못했어요. 왜 저렇게 크게 하나. 뭐 오토바이에 저런 부릉부릉한 소리가 들으면 좀 심장이 뛰는 그런 느낌이 있긴 하지만, 뭐 그건 사실 굉장히 좋은 오토바이들 그런 거지. 남들이 보면은 싫어하거든요. 손가락질하고 시끄럽고 하니까. 근데 본인은 그걸 모르거나 아니면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자기가 멋있다고 생각하면 남들도 자기를 멋있다고 생각하는 걸로 착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멋있는 옷을 입고 막 하면은, 뭔가 하면 남들도 자기를 보고 막 알아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한정판 신발 같은 신으면 막 알아줄 것 같고, 뭐 그건 좀 잘 모르겠는데, 패션은 제가 잘 모르니까 모르겠는데, 오토바이 탈 때는 약간 그런 걸 좀 느꼈어요. 사람들이 뭔가 오토바이 모는 사람들은 그게 막 멋있으니까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신나서 타는데, 정작 주변에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이렇게 뭐라고 하는 걸 갖다가 그분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럼 뭐 사실 안다고 해도 신경 안 쓰실 그런 분들도 꽤 많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렇네요. 자, 이제 저는 집에 다 와서 오늘 녹음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녹음은 올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잡음이 꽤 많이 들어간 것 같아가지고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아무튼 그냥 저와 함께 여러분들 같이 퇴근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모두 바이바이.